오늘은 2022년 2월 26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 어저께 TV 토론에서 단일화는 이미 결렬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안철수는 간단하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단일화는 이미 결렬됐다.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나 한 사람의 정치적 욕망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정치적 지향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권 교체라는 국민들의 대의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국민이 약 60%를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퍼센트는 얼마인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TV 토론서 4.15 총선 당시에 비례위성 정당 책임 공방도 있었고 어제 복잡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 탓이라고 그러고 윤석열은 민주당의 무리한 선거법 개정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그 다음에 이 심상정,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했습니다. 안철수는 이미 그의 정치적 목적을 따라서 그 길로 빠져들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어저께 토론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정권 교체를 민심의 가장 큰 교두보로 생각하고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치 교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정치개조로 둔갑시켜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에 응수했습니다. 안철수는 완주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단일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심상정은 단일화가 시대정신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전부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은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까? 심상정은 누가 대통령 됐으면 제일 좋을까요? 안철수는 누가 대통령 되면 제일 좋을까요?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글쎄, 본인의 희망은 다 누구나가 다 그러죠. 그러나 국민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좀 걸어달라는 게 국민의 여망이고 보면은 이제 좀 깊은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 상제 사고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저께 토론에서 4.15 총선 당시에 빚어진 비례위성정당 논란을 두고도 또 충돌했죠. 이날 토론에서 야권 단일화를 두고 이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완주를 독려하는 듯한 아주 야릇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안 후보는 단일화가 이미 결렬됐다 이러고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만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이 한마디 딱 꺼냈습니다. 가장 심상정이가 아파하는 그곳, 공수처를 매개로 해가지고 공수처를 반대하던 심상정이가 그 다음에 뒷거래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통과시켜줘. 그러면 내가 공수처를 오케이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주장했던 공수처 반대가 확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서 통과를 시켰죠, 공수처.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 해놓고 정의당 뒤통수를 쳤다 하면서 윤석열은 바로 그 아픈 부분, 심상정의 아픈 부분과 민주당의 아픈 부분을 딱 꺼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2차 법정 토론입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던 중에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바로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배신을 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이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윤 후보를 보면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고 제가 내부에서 주장했다가 결국 관철 안 됐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3당에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조금 전에 한 말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딱 한마디로 딱 압축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한 것이다. 이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지 않냐 하면서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밀어붙인 것은 한국당에서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한국당에서 그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통합당의 미래통합당 그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하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 후보는 지난 국회 때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 사실을 말 안 할 수가 없죠. 뒤집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한 겁니다.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거제도를 자기들이 정의당이 바꿨는데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말이 맞습니까? 심상정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신문 뒤로 돌려보면 당장 나옵니다.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심 후보가 먼저 발언에 나섰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를 이끈 35년간 양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심 후보는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자, 선거제 개혁으로 5천만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서 책임 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안 후보의 모습은 참 제가 안 후보를 상당히 아끼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볼 때 안 후보 너무 요즘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뭔가 통치자다운 면모를 과연 이분이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데서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거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면서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이제 결선 투표까지 이제 그러면 세 당이 합쳐가지고 나중에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싶다라는 그의 의지가 숨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안철수를 보면서 어저께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느낌, 어떤 느낌이라고는 말은 표현하지 않겠지만 상당한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안 후보는 현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아무리 지금 정권교체란 대의를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도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정당성과 사나이답게 인간답게 그리고 자기의 가치라고 했던 이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를 손상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어저께 이렇게 안 후보를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치 안 하기 잘했다. 정말 정치라는 것은 나쁘다.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구나. 저런 이야기를 하게끔 할 수 있구나. 어저께 하는 것은 보면 윤석열 후보를 이 지금 대선이 지금 12일 남겨놓고 하는 토론에서 그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된 일관성이 있었느냐 한번 되묻고 싶었습니다. 자, 처음에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좌파의 숙주인 박원순을 서울시장에 갖다 꽂아놓은 사람이 바로 안철수가 그 당시 50%를 넘었습니다. 5%밖에 안 됐던 그에게 넘길 때는 그냥 넘겼겠습니까? 뭔가를 약속하고 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좌파가 숙주가 돼서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안철수가 반대해도 정권 교체는 더더욱 강고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철수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색깔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요? 자유민주주의요? 뭘 원하십니까? 지금 선거가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까? 안 달려가겠다는 겁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어저께 얘기한 거, 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 후보가 얘기했었어.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하고 답변하자 심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서 더 추진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하고 질문했죠. 윤 후보는 거기서 그래도 역시 정권 교체라는 중요한 테마를 그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침착하게 내놨습니다. 이에 이제 이재명이 턱 나서가지고 선거에서 꼭 단일화를 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눌러앉힌 다음에 조건 걸어서 같이 한다.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단일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당연하죠. 단일화 안 하니까 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죠. 결국 안철수의 그 캐스팅 보터요? 국민들은요, 이제 딱 한마디가 딱 쓰면은 만약에 28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 단일화. 국민 단일화. 안철수가 없는 단일화. 안철수는 바로 그 점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러면서까지 저렇게까지 꼭 윤석열 후보에게 칼을 갖다 대고 저렇게 토론해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해야 될 입장이었나? 과거에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무리 정치라 한들 아니 이념이 갖고 함께 합당까지 하자고 하고 단일화까지 과거에 자꾸 단일화를 갖다가 서울시장 때 꺼내는데 그때 단일화가 어떤 단일화입니까? 그때는 안철수와 오 시장이 그 지지 정당이 또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만약에 이번에 어저께 제가 느낀 것은 이 2차 토론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단연 점잖고 대통령 덕목이 충분히 깔려있는 너그럽고 그러면서도 논리적이고 정확한 통치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왜? 3대1로 공격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안철수의 모습,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10년 동안 한 정치가 저렇게밖에 저쪽으로 저렇게 굴러가야 되는가. 단일화하고 완주하고 싶으면 완주하세요. 하시라고. 완주하라고. 국민들은 국민들이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드라인은 28일일 겁니다. 아마. 그거에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민의 일원으로서 여태까지 안철수와 단일화를 갖다가 2년여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안철수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했다. 어저께 TV 토론을 보면서 안철수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28일 남았으니까 한번 윤석열 후보가 아마 줄기차게 노력을 할 텐데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인가. 되는 것이 제일 좋죠. 지금이라도. 그러나 그 절망, 실망에서 다시 희망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국민들은 바랄 겁니다. 그러나 끝내 완주를 하겠다. 정권교체를 깨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깨보십시오. 국민들이 단일화해서 안철수를 깰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나왔다는 그런 얘기 뜻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어저께 중요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관계를 보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면 그건 가짜 평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 동서고금 진리입니다. 왜 국방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들이 무력을 키우겠습니까? 미국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방력입니다. 러시아가 왜 저렇게 침공할 수 있습니까? 국방력입니다. 대한민국 그 강한 강군이었는데 왜 저렇게 약군이 됐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